세월호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시민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양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단지 착공을 앞두고 부안과 고창 어민들이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찬성하는 어민들과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AR가 발생하면 반경 3km의 닭과 오리는 살처분해야 하는데 한 농가가 건강한 닭을 죽일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 투표 결과가 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유출자를 찾겠다며 북새통을 떨고 있지만 공당의 경선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은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돼 미수습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3년 가까이 바닷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점차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디찬 물속에서 올라온 녹슨 선체. TV로 지켜보던 시민들은 안타까움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식 같은 아이들이 저곳에서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 타고 죽을 맛이죠. 새끼들을 저랬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기 이제 죽어서 이제 여기 가슴에 띨장이나 연져야 잊어버리지. 세월호 희생 학생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도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그러진 청춘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거센 물살을 뚫고 인양 작업이 꼭 성공하길 빌어봅니다. 3년 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신들이 유가족들에게 안전하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선박 작업도 안전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는 가족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다 자식 있는 부모 입장으로서 빨리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세월호 참사 때부터 3년 가까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세월호 지킴이들은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진상 특별 위원회도 결성이 되어서 철저하게 수사가 되길 바라고요. 3년 만에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온전하게 인양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다음 달 말쯤이면 서남의 해상풍력단지 공사가 시작됩니다. 부안과 고창 어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찬성하는 어민들과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어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정부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심각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새만금 방조제, 원전 온배수, 모래 채취에 이어 풍력단지까지 들어서면 어장이 황폐될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산란지죠. 이 새만금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를 방제조, 막조, 각종 개발한다고 해서 해안 정비 다 해버리죠. 이러고 있으니 이 바다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해상풍력단지가 지역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와 달리 피해도 크지 않다며 어업 피해 조사가 끝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찬성하는 어민들 역시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 애기들 애야 하면은 젊은 때 나갔던 사람들 돌아오게끔 그만한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착공일이 다가올수록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엔 교육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인데요. 법을 어겼다는 검찰과 단 1%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김 교육감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승환 교육감을 또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 평정 순위를 고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단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전북 도민들 앞에서 제가 맹세를 합니다. 쟁점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행정국장과 부교육감의 권한인 근무 성적 평정에 김 교육감이 개입한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교육감은 하지만 근무 평정 순위가 정해지기 전 행정국장과 부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했을 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이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2012년에는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의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내용이 유출됐다며 유출자를 찾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당의 경선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의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됐습니다. 오는 27일에 호남 경선 결과를 공개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어긴 겁니다. SNS엔 후보들이 군산과 진안, 전주 덕진에서 얻은 득표수가 적혀 있습니다. 전라북도 15군데 투표소의 현장 투표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도 떠돌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A 후보가 2,775표로 66%, B 후보가 728표로 17%, C 후보가 652표로 15%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득표율이 낮게 나온 후보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당연히 있죠. 1등 주자에게 유리한 근거를 막 얘기들이 띄고 있고 뭐 이렇게 악용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자는 그適当한 책임을 좀 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전국적으로 현장 투표에 참여한 5만여 명 가운데 11,000여 명의 득표를 합산한 것에 불과해 정확한 통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이 현장 투표 개표에 참여해 처음부터 유출될 수밖에 없는 허술한 구조였습니다. 차라리 미리 공개를 한다고 현장 투표에 대해서는 오픈을 했든지 아니면은 각 후보의 참관인들을 참관을 못하게 했든지 뭐 그런 대비책이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민주는 유출된 투표 결과가 이번 주말 ARS 전화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선거방해 같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원수 121명의 제1당 경선 절차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에서 최대 3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됩니다. 그런데 이 방역대 안에 들어있는 한 농가가 건강한 닭을 죽일 수 없다며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좁은 케이지에 갇힌 다른 농장과 달리 이곳의 닭은 바닥에서 자유롭게 먹이를 먹습니다. 닭이 좋아하는 회도 설치했습니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 축산 농장입니다.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있고 잘 먹고 잘 싸고 있고요. 그 AI가 왔었으면 저렇게 안 됐죠. 그런데 이달 초 키우던 닭 5,000마리를 살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농장과 2.4km가량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 AI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장주는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익산시를 상대로 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얘들은 제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도 예방적 살처분은 대량 학살에 불과하다며 방역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만 살처분하고 나머지 인근 농장은 철저한 이동 제한, 이동 금지 명령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다음 주 월요일이면 AI 최대 잠복 기간인 21일이 지나기 때문에 살처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축방역 매뉴얼에 따라 이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병을 이겨낸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다가 그거를 밖으로 내뿜으면서 다른 농가한테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AI로 전북에서만 166농가의 닭과 오리 481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곳은 44농가, 전체 살처분 농가의 26%에 불과합니다. 단지 전염 가능성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살아있는 생명을 묻는 살처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 쓰레기 수거 대란을 풀기 위한 전주시 의회와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 주민 간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재 권한을 누가 갖느냐가 쟁점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권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인 감시원들은 전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반입 쓰레기를 하나하나 전수 검사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소각해서는 안 될 쓰레기를 들여오는 차량은 회차와 반입 금지 같은 제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주민들은 전수검사를 표본검사로 바꾸는 협약 개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쟁점은 부적절한 쓰레기 반입 차량에 대한 제재 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겁니다.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 대란을 막으려면 전주시만 갖도록 협약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주민들이 이를 수용해야 주민지원금을 현금으로 나눠 쓰는 걸 다시 허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전주시가 제재 권한을 갖더라도 일주일 안에 제재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자신들이 제재하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줄다리기 속에 거리에는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70톤이 배출되는 가운데 70톤가량이 매일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수거 대란이 이번 주를 넘기면 임시 야적장은 물론 민간 소각장 활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져 온 전주 효천지구 우미아파트의 분양가가 890만 원대로 결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우미건설에게 분양가를 추가 인하할 것을 거듭 권고한 결과 3.3제곱미터당 894만 7천 원을 통보해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미 측이 처음 제시한 1,024만 원보다 130만 원가량 인하됐지만 그동안 도내 최고 분양가였던 889만 원을 6만 원 가까이 넘어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가 전북을 찾아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경선 후보는 혁신도시를 연계금과 농생명 금융거점으로, 탄소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고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부서를 만드는 한편 국제공항과 신항만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 군산조선소의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전북의 인사차별과 예산차별을 없애 전북의 상실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6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낮부터 약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겠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